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최근에 기사와 기술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데 과연 기술사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관점에서만 기사와 기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와 기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술사의 공부 내용은 실제 전력 계통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통 운영을 할 때 있어서의 어떤 제어 방식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런 발전 방식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발전에 관한 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과 변전과 배전, 이 전체적인 계통의 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기술사는 실제 전력 모든 계통에 대한 운영,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의 양은 많습니다. 실제로 공부의 양이 많고, 그렇지만 재미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렵지만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설을 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되게 내용이 폭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내용이 매우 넓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자격 조건이죠.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사는 이제 전기 분야 대졸자면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사는 전기 분야 대졸 이후에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증을 공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6년이 이제 4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보면 기사는 이제 1차, 2차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분석을 통해서 검증된 교재들이 있죠. 전력기기,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기술기준, 이런 이제 등등이 있으니까 이미 검증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는 1차 이제 검증된 기본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서 약 60에서 한 70%, 많게는 한 80%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와 시사성, 이 문제들을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보면 기사는 1차 시험 문제 사지선다죠. 또 꽈락이 있고, 이제 2차는 이제 단답형이 되고, 이제 꽈락은 없죠. 그래서 평균 60점이면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기술사는 1차 논술형은 10점짜리 13문제를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10개를 선택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25점짜리 6문제를 주어지고요. 각 교시별로.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4문제를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 10점짜리 13문제, 2, 3, 4교시에 25점짜리 6문제, 전체 18문제죠. 그 중에서 12문제를 선택해서 풀면 되죠. 기술사는 1차에는 과락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31개 문제에서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부의 깊이입니다. 기사는 사실은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원리 중심으로 물어보겠죠. 기술사는 이제 실무를 겸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와 이론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사에는 KCL, 키르호프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죠. KCL 법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기술사는 뭐겠어요? KCL 법칙이 적용되는 기기가 무엇이냐, KCL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 모선 아니면 변압기, 그 변압기는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출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모선도 역시 KCL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KCL 법칙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술사는 KCL 법칙이 적용되는 기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가 분리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공부 기간인데, 기사는 이제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면 1차는 무난하게 시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술사는 2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좀 빠르게 합격했다 그러면 2년, 좀 늦게 합격했다 그러면 뭐 3년, 4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그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 대학생 때 자기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서 어디 기업체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죠. 그래서 취직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4년 지나면 자격이 되니까 그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보면 30대 초반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영리하고 현명하신 거죠. 자격 조건이 되는 4년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6년 만에 합격하는 거지만 대학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을 갖고서 취직한 다음에 한 2년이 맞춰지는 3년 때부터 기술사 공부를 하면 자격 조건 되는 4년 만에 바로 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명하신 분들은 일찍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사는 물론 다 모든 공부는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암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사지선다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암기를 하게 되면 풀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술사 시험은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종이에다가 내가 전체를 꽉 채워야 됩니다. 답안지를. 그러니까 기본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 왜 이해를 하냐면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는 첫 번째, 내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가 암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깊은 수준의 이해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가 워낙에 광범위한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모든 영역마다 다 깊게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깊게 공부할 부분은 따로 있고, 또 얕게 공부할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런 방법을 고려하시게 되면 기술사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실무 경험이 많아야만 기술사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되면 약간 왜곡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많은 경험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러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숙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하간 대학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년생들이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또 과감하게 기술사 공부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